지금 나라님 최측근 분들로 해가지고 비자금 문제가 조금 한 두세 개 큰 게 터질 것 같단 말이지. 기름 유출이 굉장히 조금 가까워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호박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촬영이시잖아요. 네. 지금 좀 심정이 어떠실까요? 떨려요. 떨려요. 새색시 같이 떨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제 바쁘신 만큼 네. 또 어제 이제 행사도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많이 피곤해 보여? 나 꾸민다고 꾸몄는데 많이 피곤해 보이고. 어떡해. 어제 대보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주체하지 않을까. 근데 또 그만큼 이제 또 애써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지금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좀 이런 좋은 기운들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 받아가야지.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정월 대보름, 달 보고 소원 비는 것도 있을 거고, 오곡밥도 있을 거고, 다들 불엄이라고 하잖아. 불엄도 있을 거고, 각 가정의 만복이 이렇게 다 스며들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촬영인 만큼 네.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주제. 네. 우리 대한민국 해봐요. 2026년 구군위원에 대해서 국은, 네, 선생님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이제 재난,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실까요? 그죠. 금방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 세 부류, 네 부류까지 할 수 있겠지. 정치, 사회, 경제, 재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떤 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느껴지시는 대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라님들이 우리가 나랏밥 먹는 분들이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이 26년 정치에 대한 나라의 구군을 말한다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참 힘든 게 언제 어느 사람의 어떤 이런 복병이 나타나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진짜 너무 좀 장황할 것 같아. 장황할 것 같아. 근데 그냥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면 지금 우리 나라님이 참 많이 버거워 보일 것 같아요. 많이 버거워 보여. 자, 그러하면 나도 나지만은 내 사람들로 인해서 올해는 좀 구설이 많이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나라님의 정책에 대해서 나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님 몫으로 해서 그 밑에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좀 사생활이라든지 좀 이렇게 표면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이제 경제 부분이랑 같이 묶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는 숨은 돈들이 많이 검은 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숨은 돈들, 검은 돈들, 비리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또 나라님 얼굴에 나라님 이름에 조금 먹칠을 하지 않을까. 왜 자꾸 나라님 얘기가 나오냐면 나라님 그 측근 사람일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돈 이렇게 뭔가 좀 밝히지 못한 실체 같은 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요. 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올해가 26년이잖아.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야. 병원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산에서 불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타는 거죠. 다 타버리잖아. 그럼 그 산이 어떻게 돼? 민둥산이 돼버린단 말이지. 산이 나기 전에는 이렇게 나무들을 울창해서 그 산 깊이까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뭔가 조금 이런 실체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여요. 숨은 비자금이라든지, 이 비자금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이게 비자금이라든지, 보통 비자금이라고 하면 기업 총수들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국회 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님 최측근 분들로 해가지고 비자금 문제가 조금 한 두세 개 큰 게 터질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그 비자금 문제에 행해서 또 뭔가 좀 숨은 일들, 사건, 사고들,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덮어놨던 일들이 뭔가 수면 위로 탁 크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름, 봄이 지나서 여름부터 하루 건너 하루가 너무 시시비비하게 지금 사건이 많이 터질 걸로 보이거든. 근데 이게 뭔가 국정농간에 있어서 아니다. 이건 말을 참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국정에 있어서 뭔가 보이지 않았던 실체들이 속속히 떠오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드러나지 않았던 네. 좀 이런 사건 것들이 조금 표면으로 이제 드러났네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상가상 나라님이 알고도 모르고도 이렇게 행했던 일이 아니라 그분조차도 뭔가 상식 밖의 일인 거야. 감히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사건의 뭐 실마리라고 해야 되나? 네. 정말 그렇잖아. 나는 얘만큼은 믿었는데 내가 뭐 그 험한 정치판에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믿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우죽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명 정도 표면 위로 올라와서 뭔가 조금 나라님 머리를 많이 어지럽혀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경제는 진짜 이게 왜 보통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면 촬영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경제 또한 또 침체기에 또 들어가. 지금 뭐 더 이상 침체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K-팝이라든지 뷰티, 뭔가 스포츠 외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올 여름 지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뭔가 내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형국이 온다라고 전해져요.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소리가 있잖아. 딱 내 집을 내 집이라 말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산 주식을 내 주식이라 말하지 못하며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코인이 내 코인이라 말하지 못하며 무슨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좀 위태위태한 상태네요. 네. 투자 쪽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사회 정치 얘기할 때도 여름이라고 했잖아.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이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특히 부동산은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인데 서쪽이라 그래요. 서쪽. 더 이상 우리나라에 서쪽이 뭐 개발 지역이 있나 모르겠는데 서쪽 우리나라의 한반도로 이렇게 봤을 때 서쪽 어딘가에 갑자기 붐이 일어날 경우가 보여. 서쪽이야. 서쪽이라면 어딜까? 너무 범위가 큰데 서쪽 한번 부동산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전망이 보여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천 송도 같은 도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2의 송도라든지 제2의 뭐가 좀 이런 그게 좀 붐이 일어날 걸로는 보이는데 그 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서민들에 대한 이런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 여름 지나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은행 대출난도 더 심해져 보이고 이번에 내가 좀 전에 사회하고 정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은행 한 군데서 사고가 조금 터질 걸로 보이거든. 은행에서? 우리나라 주요 은행이 몇 군데 되잖아요. 은행 한 군데에서 조금 사고가 좀 터질 걸로 보여. 이게 뭔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어떤지. 근데 은행 한 군데에서 사고가 좀 터질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이 어찌됐든 부동산에서 우리가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돼. 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 표면적으로도 봤을 때 올 여름 지나서 하반기 여름쯤부터 좀 굉장히 침체돼 보이고 주식, 코인 완전 폭등할 때 조심하라 그래. 폭등할 때 뭔가 조금 거기에 구멍이 몇 개 보여서 이 사람들이 눈을 멀어버리게 만든 것 같아. 그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봄까지는 그냥 조금 유유하게 흘러가는데 여름 지나서부터 뭔가 조금 대책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난적인 측면에서 나왔을 때는 재난 참 어려워요. 재난. 뭐, 무당이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거든. 근데 뭐, 나 하나가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태안에서 한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네네. 이게 바닷가에서 이제 기름 유출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모여서 왜 이렇게 그렇죠. 기름 걷고 이랬잖아. 그런 비슷한 일이 조금 있어 보여. 이게 기름, 예를 들어서 지금이 병원연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불이 산불이 나.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겨울에는 불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별개로 불 얘기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전자에 많이 하셨을 거니까,
제가 보는 재난으로는 뭔가 가스 유출, 기름 유출이 굉장히 조금 가까워 보여요. 이게 기름 유출, 가스 유출 제가 강범위하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이게 가스도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이 화마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불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거든. 내가 보는 가스 유출은 가스 유출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기름 유출. 우리나라에 좀 큰 사건이 있었잖아.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바닷가에서 된다, 뭐 어디에서 된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이 기름 유출이 그거는 저기 밑으로 조금 보여져요. 우리 한반도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밑에 쪽으로 느껴지는데 기름 가스 유출이 조금 있어 보여요. 이게 남쪽, 서쪽, 한반도 지형에서 지도에서는 좀 밑에 쪽으로 보여졌거든. 가스 유출이라든지 기름 유출이 너무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는 진짜 나도 입에 너무 담기 싫은데, 우리 어린아이들, 납치 미숙? 이런 조금,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나, 재난으로 봐야 되나, 조금 헷갈리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조금 이런 사건, 범죄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뭐, 어찌됐든 재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면 TV라든지 언론에서, 매체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항상 접하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 조심한다고 해서 괜찮아질까라는 그런 조금 아니란 생각들 하지 마시고, 나만 아니면 돼. 설마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나도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찌됐든 좋은 일은 내가 이제 맞이하지만 나쁜 일은 피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희망찬 소식보다는 구군이라고 하다 보니 조금 어두운 면모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시고 잘 버티고 잘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